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켄터키주를 찾아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와 복구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켄터키주는 최소 70명이 숨졌고 사망자는 최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지역을 둘러본 후 피해 복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서부와 남부 일부를 강타한 이번 폭풍으로 사망한 사람은 최소 88명. 이 중 켄터키주에서 최소 74명이 사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이번 폭풍으로 인한 피해 조사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켄터키주 메이드필드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켄터키로 향하는 길 목격한 파괴된 지역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며 재건과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의 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지도자들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며 당부했습니다. 켄터키주 앤디 베시어 주지사에 따르면 켄터키의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220마일 중 200마일이 켄터키주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토네이도를 두고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발생 시기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미 남서부 지역, 특히 텍사스 일대에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토네이도 발생지가 중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최근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해 켄터키뿐만 아니라 테네시 등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한인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남부 한인연합회 홍승원 이사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4일 테네시주 트랜센시를 방문해 피해 지역을 살펴봤다고 소개했습니다. 동남부 한인연합회 측은 테네시 연합회장 이인주 회장의 건물이 파손되는 등 한인들도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인회 연합회 측은 성금 모금을 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모금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이 또다시 거론되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 하원의원 18명과 주 상원의원 7명은 지난 13일 귀네 카운티 정부에서 회의를 갖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커미셔너와 교육위원 증원 여부에 따라 선거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내용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귀네 카운티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커미셔너 증원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페드로 마린 주 하원 의원은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캅 카운티와 클레이튼 카운티는 5명의 커미셔너가, 풀턴 카운티는 7명의 커미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미셔너와 교육위원 증원을 최초로 거론했던 공화당의 클린턴 딕슨 주 상원의원도 7명으로 커미셔너 2명을 더 증원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니콜 러브 핸드릭스 의장을 비롯한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현재 5명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귀네 카운티 주의회 의장 샘박 주 하원 의원은 17일을 시작으로 향후 3번의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제28회 메시아 연주회가 지난 12일 스와니 소재 에버그린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연주회 주요 장면을 KTN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28회 메시아 연주회는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김상민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연주회 지휘봉은 서은석이 잡았으며 소프라노 에스더 김 루터, 알토 마리아 맥데니엘, 테너 이태환, 바리톤 이우만이 독창자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14명으로 구성된 챔버 오케스트라와 지역교회에서 합창단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총 53곡 가운데 합창곡 8곡과 솔로곡 등 총 30곡이 연주됐습니다. 한편 이날 연주에 참석한 합창단원 가운데에는 마스크 착용자와 미착용자가 함께 어우러져 합창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2월 1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118만 6,806명, 누적 사망자는 82만 2,07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만 6,06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44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30만 1,663명, 누적 사망자는 2만 6,0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03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7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6,099명, 누적 사망자는 1,447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7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5,819명, 누적 사망자는 1,70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9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전 미식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이 지난 1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바다주 경찰에 따르면 당초 심슨의 가석방 종료일은 내년 9월이었지만 네바다주 가석방 심의위원회는 그가 모범적으로 근신해온 점을 참작해 이 시점을 내년 2월 9일로 앞당겼다 지난 1일 가석방 기간을 종료한 것입니다. 한편 오제이 심슨은 전처 살해 사건 재판으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의 경우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는 구글 경영진이 배포한 내부 메모를 인용해 구글이 회사 내 백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은 급여가 삭감되고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해고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IT 업계는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일정을 계속 늦추고 있지만 구글은 새해 특정 시점에 직원들을 주 3회 사무실로 출근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 휴스턴 카운티의 4개월 된 영아가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주내 최연소 사망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사망한 영아가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1세 미만 영아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18세 미만 청소년 24명 중 절반 이상도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는 15일 기준 25,99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